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가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약간 반등을 하면서 빨간봉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하락의 추세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바이누 과연 어디까지 어떠한 움직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내일 정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 중요한 지표 발표 이후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자, 시바이누가 지금 현재 0.0129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살짝 반등을 했죠. 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제 살짝 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빨간봉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서 바닥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0.0132 깨고 내려가면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이전의 저점, 그러니까 우리 시바이누가 상장한 이후에 최저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0.009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그 해야 될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가 일제적으로 반등을 했다, 과매도해서 저가매수 불실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다? 아직까지도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패닉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빠질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패닉셀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죠. 주식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비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꼭지점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시점이 가장 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정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한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비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예전의 그런 흐름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투 많습니다. 그 주식시장 안에서 빚을 낸 것 그 이외에 일반 은행권 여기에서 빚을 낸 것,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비투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2배, 3배 더 많은 비투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락에 견디겠습니까?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코인 시장도 같이 가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자,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될 수도 있다. 자,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깨집니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깨집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양적 완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돈을 많이 푼다고 했어요. 돈을 많이 푼다고 했으면 분명히 우리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심리적인 싸움에서 지금 매도가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그냥 끝나겠습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주년 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식시장 살렸다. 이렇게 많이 살려놨지 않느냐. 너희들 돈 많이 벌었지. 이제는 비트코인 가지고 하겠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 중간선거 전까지는 우리 시장도 한 번 정도는 살려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 매도를 부르는 이런 패닉셀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이라든지 JP모건 이런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여러분, 그것에 반해서 지금 매수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블랙록이 영원히 가지고 갑니까? 오늘 사서 2년, 3년, 4년, 5년 매년 그냥 가지고 갑니까?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빼고 다시 저점 잡아서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고 이런 파동 매매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깨집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달에 금리 인하 민간 지표를 참조한 것 같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자, 연속회의에서 주요 금리 인하 결정은 FOMC 참가자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위험이 단기 인플레이션 위험을 능가한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통화정책에 대해서 표결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최근 고용보고서나 기타 주요 연방 데이터 없이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더욱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연방 데이터 없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민간 부분 데이터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민간 지표를 참고로 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간 지표는 맞지 않다. 너무나 등락폭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믿기가 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 지표는 못 믿겠다. 정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 보니까 깜깜이 금리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위원들도 지금 금리 동결에 베팅하는 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달 금리 인하할 때는 민간 지표를 참고했다는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민간 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고용시장과 CPI 지표, PPI 지표 지금 현재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민간 지표에서 나온 거 보면은 분명히 금리 인하가 맞습니까? 금리 동결이 맞습니까? 금리 결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돈이 풀려 나올 겁니다. 일일 들어서 은행에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 그냥 넣어놨단 말이에요. 은행에 넣어놨는데 은행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돈이 어디론가는 흘려 들어갈 것이다. 우리 시장 쪽으로 분명히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12월 달에 연준이 양적 완화까지 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떻게 되겠다?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제 생각과 같다고 하면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 금리 인하
찬성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 누구보다 먼저 올려드리고 있죠. 영상보다 더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의 금리 결정.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렇게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 지수가 9월 달 거, 실업률도 9월 달 거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지금 현재 금리 결정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거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먼저 12월 달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내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같은 경우에 9월 달이긴 하지만 분명히 발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 자체가 약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 우리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11월 20일 목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발표되는 이 지표,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거기까지도 같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라이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찝찝한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트럼프 인플레이션 거의 최저점이다. 생활비 불안 잠재 위기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죠. 추수감사절 밥상 물가입니다. 밥상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들도 밥상 물가에 상당히 민감하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이게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상 물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할 거고, 이것이 나중에 중간 선거까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안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 선거 전에 각 사람들에게 2,000달러를 통장에 꽂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모두 다 물가 지표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돈이 꽂힌다는 것과 밥상 물가가 달라진다는 것, 이 자체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심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 그게 그냥 만만치만은 않다는 거 자기도 느끼고 있다는 그런 것이 이런 발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12월 달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 분명히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지금 현재의 흐름을 봐서는 제가 베팅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의 흐름은 봐야 되겠죠.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그것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 금리 인하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도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하락 추세고 이제 단기 저점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양봉을 만들었고, 이제까지 우리들이 기다린 게 뭐였습니까? 양봉이었죠. 이 양봉이 만들어졌고, 이 양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쳐다보자고 했죠. 조금 더 쳐다봐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저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흐름을 보고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확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우리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이다. 탈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매수 안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결정?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질지, 여기서 그냥 존버해서 끝까지 한번 가볼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점의 신호를 보고 나서 물타기를 한 다음에 탈출을 하실 건지,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탈출해야 됩니다. 시바이누,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다.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장이 오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상승은 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은 바로 탈출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꼭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고,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코인도 말씀드리고 있죠. 롬바드 33% 상승했었고, 지금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10% 상승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급나가는 이런 시장에서도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장대 양봉 이후에 3분의 1 지점을 약간 이탈했지만 그대로 그 지점에서 제가 원하는 그 지점에서 지키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까지 다 알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